음악의 다채로운 시선으로 다가가면서 클래식의 세계 한 걸음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 봅니다. 피아니스트 김은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은찬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빨라가지고요. 네. 사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우리 만났을 때 옆 스튜디오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한 이틀 전 같은데 일주일 지났습니다. 와,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저는 주변에 방송 마치고 우리 김은찬 선생님 너무 아는 게 많고 멋있다고 제가 과찬이십니다.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인기가 날로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 아닙니다. 저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래 2부 첫 곡은 청취자 즉석 신청곡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청취자면서 출연자이신 김은찬 선생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곡을 보내주실 때 짧은 사연도 한 줄 적어주셔야 하거든요. 예, 제가 청취자 사연을 보냈더라면 이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저는 선우예건 피아니스트의 빅팬입니다. 새 앨범 나왔어요. 꼭 틀어주세요. 이렇게 보냈을 것 같고 네. 제가 오늘의 주제가 이 곡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심사숙고해서 골랐거든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예, 제가 리스트가 정말 대단한 스타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연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듣기에 가장 좋은 곡으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또 상상을 해보면서 음악을 이렇게 쭉 보니까 리골레토를 고르셨어요. 그렇습니다. 리골레토 오페라 혹시 보셨나요? 봤죠? 와, 어땠습니까? 뭐 일단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연기나 어떤 스토리 라인 자체도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르디의 극적인 선율과 리스트가 만나서 이 시너지를 낸 작품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리스트. 말씀하신 대로 피아니스트라면 피해갈 수 없는 이름입니다. 나의 첫 리스트가 궁금한데요. 어떤 곡이었을까요? 제가 또 과거로 여행을 해서 제가 언제 리스트를 처음 쳤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네. 제가 10살에서 11살 정도의 제가 리스트를 처음 연주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처음으로 배웠던 곡은 헝가리 랩소디 8번, 11번, 2번 헝가리 랩소디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운 곡이었어요. 제가 악보를 보는 게 조금 빨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욕심을 좀 부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헝가리 랩소디 2번을 만약에 들어보신다면 네. 이 곡이구나 할 만큼 너무나 유명한 곡이고요. 그 후에 제가 뭐 오늘 들으실 뭐 타란텔라 그다음 파가니니 에튜드 같은 곡들을 배우면서 이 피아노 스킬을 배워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때는 리스트를 어떻게 보면 되게 겁없이 그렇죠. 딱 10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또 다른 느낌이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아니스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재미있는 3단계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리스트에 매료됐다가 이 과시적인 기교에 좀 뭐랄까 질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좀 멀리했다가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면 제대로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선생님 어떤가요? 뭐 질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어릴 때 겁 없이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네. 체력적으로 기교적으로 어떤 부담감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 리스트의 본질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나 음악의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해는 하는데 체력적으로 이것을 소화하기가 정말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곡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리스트의 음악이 조금 너무 화려하고 시끄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리스트에 숨겨진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3단계 중에서 이미 다 극복을 한 것 같은데요. 아직 극복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트의 작품을 총 망라한 험프리 썰버러가 999번까지 있는데요. 여러 버전으로 편곡한 것을 정리해도 약 700여 개의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대부분 피아노 곡들이겠죠?
그렇습니다. 리스트가 피아노 곡들을 대부분 작곡을 했고요. 네.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교향시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리스트가 또 여러 곡을 쓰기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피아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에튜드 연습곡 장르가 있고 소나타, 협주곡, 그리고 나머지 소품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아노 에튜드도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파가니니의 악마적인 기교에 영향을 받아서 작곡한 파가니니 연습곡, 초절기교 연습곡, 콘서트용 연습곡 이런 곡들을 통해서 리스트가 피아노 테크닉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거죠. 그래서 피아노 역사에서 리스트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리스트를 왜 이렇게 피아니스트 분들이 강조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리스트 음악 중에서 이 순위를 따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인기 순위를 따져보면 이 헝가리 강쇼 아까 말씀하신 또 사랑의 꿈 이런 소품들도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리스트의 소품들이 엄청 많고요. 예. 그에 비해서 리스트가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는 단 한 곡밖에 없습니다.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도 협주곡이라고 불리는 곡은 단 두 곡밖에 없고요. 네. 이것을 제외하면 모든 어떤 제목이 붙어 있는 나머지 곡들을 다 소품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편곡 작품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리스트가 어떤 베토벤이 추구했던 형식미, 어떤 그런 베토벤의 결보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슈만의 어떤 자유로운 낭만성, 그다음에 음악 외적인 요소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낭만주의 음악에 더 결이 맞는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의 작품 중에 소품이 많고 어떤 정형화된 형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스토리나 어떤 이 음악이 묘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상하시는 것이 리스트의 음악의 본질을 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리스트 소나타가 한 곡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한 곡의 소나타가 40분 가까이 되죠. 맞습니다. 한 3분에서 4분 정도. 예. 예, 그냥 단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어떤 큰 등산을 하는 기분으로 이제 연주를 하는 곡이죠. 와, 리스트 소나타 35분. 저도 한번 감상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듣다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이제는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또 리스트 하면 또 클래식 역사상 최고의 스타라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비틀즈의 비틀마니아보다 120년 전에 리스트 마니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BTS만 했을까요? 그렇죠. 이 월드스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이제 썰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서양 음악사 시간 때부터 이제 교수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리스트가 피아노를 치면 일단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가 연주를 할 때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고요. 뭐 리스트가 담배를 뭐 피다가 담배째를 떨면 사람들이 그 담배째를 이제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아, 사실입니까? 담배째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이제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와. 리스트가 이제 장갑을 벗어서 이제 던지면 막 그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거죠. 그 야구장에서 그 야구 공을 막 서로 갖기 위해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인파가 이제 몰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스타들이 탄생을 하는 시기에 살았다는 것이고 리스트가 그것을 발전을 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인데요. 네. 어떤 이런 낭만주의가 발전이 되면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드디어 온 것이죠. 19세기에 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어떤 스타로 발전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되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이후에서 어떤 오페라 스타, 어떤 스타 연주자, 스타 지휘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탄생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찾아옵니다. 아, 그러니까 타이밍도 좋았네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클래식 음악이 신을 찬양하는 맞습니다. 음악으로 집중돼 있다가 이제 인본주의,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 사람에 집중하는 맞습니다. 그 타이밍에 리스트가 기가 막히게 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또 엄청난 미남이었다면서요? 만약에 리스트가 미남이 아니었다면 정말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거든요. 예. 참
얼굴이 잘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리스트는 정말 미남이었나.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료들을 찾아보면 리스트는 정말 미남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음악성과 테크닉과 어떤 외모를 모두 갖춘 사기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팬덤을 거느리면서 연주를 열 수 있는 어떤 대형 아티스트가 탄생했다. 그것을 리스트가 어떤 시작점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저는 리스트가 이 뭐 말씀하신 대로 미남 또 스타성 저는 다 좋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저는 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이 피아노 연주를 원래는 뒤 돌아서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관객이 피아니스트의 등만 봤는데 맞습니다. 리스트가 그것을 90도로 어떻게 보면 트는 바람에 피아니스트의 옆모습 얼굴을 볼 수 있는 최초의 피아니스트 기획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제 전해지고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슈만의 와이프였던 클라라 슈만도 네네. 엄청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결로 어허. 그런 콘서트를 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이제 뭐 클라라 슈만이나 리스트 둘 다 이런 어떤 안보로 이제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런 관습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아주 중요한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바로 김은찬 선생님의 라이브를 청해 들을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리스트의 콘솔레이션 위안 3번을 제가 준비했고요.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 중에 하나이고 리스트의 소품 중에서 사랑의 꿈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강타하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피아노로 가셔서 연주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그 준비하실 동안 잠시 더 곡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화려한 순회 연주를 마무리하고 바이마르 궁정 악장으로 정착했고요. 그의 곁엔 평생의 연인 비르겐슈타인 공작 부인이 있었습니다. 또 이 곡을 다듬던 중 쇼팽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래서 음악학자들은 이 곡에 리스트의 평온과 쇼팽에 대한 추모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었을까요? 고맙습니다. 리스트의 위안 3번 피아니스트 김은찬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라보. 리스트의 위안 3번 피아니스트 김은찬의 라이브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박주영님 라이브 보려고 보이는 라디오를 틀었어요. 이석희님 김은찬 피아니스트 라이브 연주 시간에 딱 맞춰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정적이고 안정적인 리스트가 좋은 것 같아요. 리오 범성님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으니 황홀하네요. 서정적인 선율에서 리스트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좋았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생방에서 독주를 하신 소감 어떠십니까? 여전히 라이브 생방송은 너무 떨리죠. 아니 그래 선생님 마지막에 맨 마지막 음정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표현하십니까? 아주 떨렸습니다. 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옆에서 듣는데 행여나 제가 저희 거대한 모험이 방해가 될까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해 있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려서 봤는데 정말 피아노 5개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 이거 성공하시는 거 보고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 곡이 리스트였어 하셨을 것 같아요. 리스트 하면 좀 화려한 곡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스트가 워낙 테크닉을 이 좋았던 피아니스트였던 데다가 어떤 이 기반이 화려한 테크닉을 기반으로 한 음악을 발전시키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리스트의 피아노 음악을 화려한 기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음악계의 분위기가 조금 안타깝고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본질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작곡가들이 가진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리스트가 가진 어떤 화려한 이면 속에 있는 내면의 어떤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리스트가 화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정적인 것 결코 어떤 작곡가에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정말 아름다움을 들으셔야 한다. 자, 이 화려한 기교가 단지 수단이라면 그렇다면 리스트 음악의 정수와 본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이 콘솔레이션 위안에서 들으셨던 어떤 영혼을 강타하고 위안을 주는 서정적인 멜로디가 있고요. 일단 그 멜로디를 따라서 들으셔야 되고 리스트의 음악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 음악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떤 장면들을 묘사하는 듯한 패시지, 어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상하시면서 음악을 들으셔야 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이것이 너무 빠르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떤 기교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리스트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정말 진짜 이야기를 놓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아니스트로서 리스트 악보를 공부할 때 이 피아노를 어떻게 쳐야 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멜로디를 연주를 할 때 정말 아름답게 성악가가 정말 벨칸토로 노래하듯이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 리스트가 보여주고자 했던 상징적인 내용, 어떤 묘사적인 부분들을 내가 정말 피아노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겠죠. 그냥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시끄럽거나 복잡하고 그냥 어렵게만 들리는 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볼 곡은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인데요. 그중에서 몇 번째 곡을 들어볼까요? 초절기교 연습곡 12곡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네 번째 곡 마제파를 준비를 했고요. 정말 한국 청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임윤찬의 라이브 무대 음반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곡은 학생들도 그렇고요. 연주자들도 기교를 과시하는 곡으로 많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말 진정한 리스트의 어떤 의미를 찾으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에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 리스트가 무엇을 상징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묘사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곡을 감상하셔야 정말
이 곡의 정수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1부에서 이민찬의 초저일규 연습곡 10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민찬의 팬들에겐 오늘이 행운의 날 같은데요. 이민찬의 반 클라이븐 콩쿠르 실황 앨범 중에서 듣겠습니다. 리스트의 초저일규 연습곡 썰번호 139 중 4번 마제파. 말방굽 소리와 마제파의 고난에 집중하면서 감상해 보실까요? 리스트의 초저일규 연습곡 썰번호 139 중 4번 마제파. 피아니스트 이민찬의 반 클라이븐 콩쿠르 실황 연주였습니다. 자, 화려한 귀교 뒤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리스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화려한 스타 리스트 뒤엔 종교의 귀하려는 성직자 리스트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리스트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시면 리스트가 헝가리, 독일 어떤 근방에서 출생을 했지만 아버지를 굉장히 일찍 여의었어요. 그게 한 10살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겪게 되고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청난 피아니스트로 활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스타로 성장한 아역 배우, 아역 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런 톱스타의 삶이 화려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고 녹록치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가 어떤 인생에 대한 의구심과 어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리스트의 연주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어떤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연주가 리스트의 음악의 정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몰랐던 리스트의 모습들도 있는데요. 레슨비도 받지 않은 교육자였고 무명의 음악가들에겐 또 든든한 후원자였으며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리스트는 좀 멋진 음악가였네요. 그렇습니다.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말이 있고, 예. 아마 경제적으로는 제가 베토벤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것과는 반대로 리스트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다고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트가 어떤 사람에게 가진 애정, 동료 음악가들을 내가 알려야 돼, 이런 차원에서 그냥 편곡을 해서 동료 작곡가들의 곡을 출판하기도 하고요. 레슨비를 받지 않고 문화생을 기르고 그런 어떤 음악계에 후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어떤 후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리스트가 정말 사람에게 굉장한 관심이 있었다,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문학 작품이나 미술 작품이나 이런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어떤 다 녹아져 있고요. 어떤 리스트의 음악을 들었을 때 이런 인문학적인 취향, 어떤 교양적인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리스트의 음악이 인생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음악에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 대한 영감을 던져주는 리스트의 음악, 이번에 어떤 곡 들어볼까요? 제가 에스테장의 분수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예. 리스트 인생 말년에 완성한 순례해라는 작품집에 3권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리스트가 휴가 때 머물렀던 어떤 휴양지에서 보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곡이고요. 이 곡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에스테장이라는 별장이죠. 별장에 있는 화려한 분수들의 물소리를 음악적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그 묘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메시지가 또 담겨 있고요. 그 악보를 보시면 성경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서에 나오는 말이 적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리스트가 아마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미사 시간에 들었던 어떤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물소리를 바라보는 그 장면을 떠올리셔야 이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음악 속에서 물소리를 들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물소리 그리고 어떤 삶이 목마르지 않는 삶인가라는 질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의 순례의 해 3번 썰번호 163 중 4번 에스테장의 분수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루간스키가 연주합니다.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리스트 순례의 해 3권 썰번호 163 중 4번 에스테장의 분수 감상했습니다. 아, 선생님 이번 주도 선곡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방대한 곡 중에 어떻게 고르셨습니까? 정말 좀 음악적으로 정말 깊이가 있고 좀 메시지가 있는 곡을 이제 생각하면서 골랐는데 함께 감상하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네요. 너무 좋은 곡들이 더 많은데요. 네.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좋은 리스트 곡들 우리가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자,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오늘 2부부터는 시작부터 끝까지 리스트로 다 채워드렸는데요. 마지막 곡은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연주를 가져오셨네요. 예, 백혜선 선생님은 저의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리스트의 어떤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요. 선생님께서도 늘 본질에 집중을 해라. 정말 묘사를 하고 상징을 하고 표현을 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이 곡은 리스트가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어떤 영감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쓴 타란텔라라는 곡이고요. 네. 이 곡은 ABA 파트로 되어 있고 화려한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빼고 중간 부분에서는 이탈리아 칸초네 그 민속 음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엄청 속도감 있게 빨라지니까요. 조심하시고 너무 놀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도 더 큰 기대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